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전쟁, 중동발로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트럼프의 공격은 단순한 보복이나 네. 예방 전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자물쇠를 내가 벌써 이런 자네 꼼짝마 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에너지 정책만큼이라도 우리가 한중일 뭔가 똘똘 뭉쳐서 진짜 에너지만큼 우리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고민하자라는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좋은 제 네.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좀 나아졌는가 싶었더니 중동발 에너지 전쟁,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심각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아껴야 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잔혹함, 에너지 셧다운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야. 이거 어떡합니까? 에너지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즉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승환 회장님이신데요. 한국해양기술 회장님이시고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고 계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중동 전쟁뿐만 아니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면 갈수록 수출 장벽도 아리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해결한다 그러면은 진짜 좋겠는데 지금 중동 전쟁까지 저렇게 터진 상황에서는 지금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트럼프의 이란 타격. 네네. 이란 타격인지 이란 전쟁인지 하여튼 명칭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게 아마도 에너지 패권 강화 차원에서 일으킨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이란의 핵무장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네.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확 휘어잡음으로써 네. 그동안 다소 위협을 받고 있던 대중국 위상저하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구를 넘어서 네. 그런다는 확신이 많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행적을 봐서는 뭐 분명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에너지 없는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사실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도 저렇게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그 에너지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립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자립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봐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관세가 50%씩 막 이러잖아요. 결국 아리백이라고 해서 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도 유럽에 수출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수출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이런 걸 따졌을 때에는 결국에는 저희는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거나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네. 중동 지역 박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몰랐던 얘기들을. 호르무즈 해협이 배가 지나다니는 폭이 30km도 안 된다는 거. 예. 이야, 그렇게 좁았나? 예. 이것도 알게 됐고. 예. 예. 뭐 별거 다 알게 됐어요, 저도.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것도 알았고 뭐 그렇죠. 기뢰가 있고 전 지뢰는 들어봤지만 기뢰라는 말씀을 네네. 그렇죠. 예. 바다에서. 예. 세계의 목에다 칼을 네. 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해협 봉쇄가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 보스포르 해협도 네. 옛날 터키가 예. 딱 장악을 해가지고 뭐 베니스 배를 그냥 침몰시키고 그렇죠. 그거 하나 막으니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국가잖아요. 네. 사실 해안 국가라는 엄청나게 우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협에 만약에 우리가 껴 있어서 안쪽에 있다고 치면 이거는 뭐 앞에만 막아버리면 더 이상 그 고립된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진짜 저기 태평양 중심에 딱 서 있는 저기 삼면이 바다인 국가. 사실 섬
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워낙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위기가 또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위기, 이건 이 전염병은 백신으로 어떻게 막지만, 그렇죠. 이 에너지 공급만 끊기면 그러니까요. 우리 심장은 그냥 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위기더라고요. 제일. 그러니까요. 아니, 인질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인질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우리가 세상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과거에는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용량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회자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옛날 같으면은 충전을 그죠? 점점 오래 쓸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갖고 있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전 세계 모든 그냥 에너지를 다 그냥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깡패 같아요. 트럼프 요즘에는. 트럼프의 공격은 단순한 보복이나 혹은 네. 예방 전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자물쇠를 내가 뭐 쓰이는 그렇죠. 자기 네. 꼼짝마 네. 이거 패권주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패권주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이제 미리 이제 세상을 앞을 보니까 결국 에너지가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게 움직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과거처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모든 거는 사실은 다 에너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력이 곧 파워니까요. 근데 그 파워 자체가 국력이라고까지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우리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중동에다 한 80%, 90%를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소위 셰일 혁명으로 네. 중동 없어도 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에서 텍사스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인근 뭐 카리브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셰일 가스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죽는 놈들.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 때리면 니네들 다 나한테 종속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적게 가진 사람 거를 좀 뺏어 놓으면 더 이렇게 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더 갖기 위해서 한 개 가진 사람 걸 뺏는다는 뭐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 확보가 국력이라는 생각은 지금 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 에너지를 차지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기승전 에너지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뀐 게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거 아니었나요? 뭐 기본적으로 과학이 발달이 돼야 되고 문명이 발달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랬을 때 우리가 블록체인 코인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코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갑자기 쑥 지나가고 5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결국에는 답은 그냥 에너지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석유가 됐든 뭐가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한번 제가 보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필리핀 같은 데에는 지금 현재 뭐 쌀값 폭등뿐만 아니고 모든 게 폭등해서 뱅크럽 되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 가면 돌아올 기름을 넣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야, 이렇게 빨리 급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그럼요. 이게 문명이 이렇게 가고 인간은 미래를 이렇게 개척해 나간다 이런 생각하면서 싹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명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류 자체가 에너지를 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가만보니까. 그 에너지를 빼고 나니까 뭐 기본적인 뭐 차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뭐 전철은 당연히 그럴 거고 비행기는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럼 걸어 다녀야 될 거예요. 그게 곧 석기 시대 아닌가요? 불도 필 수가 없잖아요. LNG, LPG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거죠. 몰랐죠.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화며 문명이며 이게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깔고서 그렇죠. 전제가 된 위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몰랐던 거죠. 이 밑바닥을 건드리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 공기가 없대요. 그죠? 그렇죠. 맞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에너지라고 늘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 에너지 네. 자립률이 한국은 네. 네. 뭐 10% 미만 아니에요. 거의 안 되죠. 왜 그래요? 10%도 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령 그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에너지를 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저 전력이 좀 필요한데 그 기저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되게 정책도 빠르게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었던 그 밑에서의 움직임들이 너무 늦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편한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는 공부해라 하는데 자식들은 뭐 공부는 떠나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뭐 놀고 전혀 관심 없는 뭐 그런 듯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맞아요. 나라라는 예. 교과서적 문구가 이제는 이제 국가 존립을 흔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지금 그럼요.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위기 경보를 뭐 관심주의 경계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네. 심각인데. 네. 야 이러다가 진짜 옛날 오일 쇼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엄청나게 지금 보입니다. 배제할 수 네,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름을 가져다가 오면 그게 이제 중진류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정제해서 이렇게 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점매석이라든지 과하게 좀 자기네들 걸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심지어 뭐 이런 거까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쓰레기 봉투 맞아요. 없다. 네. 20리터짜리 하나 달려는데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인 게 제가 어제 마침 마트를 가서 수원인데 마트를 가서 샀더니 20리터는 없고 10리터 한 장 준다 그래요. 그래. 인당 한 장. 예, 한 장 준다 그래요. 그게 10리터.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부제 한다 그러잖아요. 5부제도 아니고. 뭐 이러면 이제 홀짝인데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걸어 다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 봉투가 무슨 처음에는 에너지랑 상관이 있지 했는데 그게 네. 다 보니까 근본이 다 저기, 에너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이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우리 옛날부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것뿐만 우리 농사를 짓는데 비료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서 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또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정책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 얘기를 진짜로 이제는 제발 부탁인데 국가가 그 학자들 얘기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좀 조언할 수 있는 말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에너지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정도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누군가에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이에요. 이거는 그럼요. 이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럼요. 굉장히 타격하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차량을 오늘 못 가지고 가서 조금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불편 정도의 이야기고.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게 뭐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 게 사실은 절대 그런다고 해서 운송비는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는 그만큼 10% 20% 인상된 가격으로 쓰는데 그 원가가 따지면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한 예인데 칠레에서 만약에 원하면 남미 칠레에서 좋은 친구가 와인을 10,000박스를 준다고 치자고요. 그걸 가져오는 돈이 여기서 10,000박스를 사 먹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물류 비용이 계속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동북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요 가까운 나라들끼리 잘 지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물류 수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향유하고 즐거워한 거는 자유교역의 그 파워. 그렇죠.
싼 걸 사다가 서로 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너 향유하고 네. 니네 많은 걸 우리가 사다 쓰고 네. 서로 교역하면서 이제 서로 부를 같이 즐기며 사는 세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단번에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이제 문제가.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관계는 이웃집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원에 살면서 저 멀리 있는 저기 서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무슨 그렇겠어요. 옆집에서 살아서 그렇죠. 바로 무슨 필요할 일이 있을 때 때 서로 도움을 줄수 도와주고 아플 때 연락해주고 맞아요. 챙겨주는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먼 사촌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이제는 제 생각인데 에너지 정책만큼이라도 우리가 한중일 뭔가 똘똘 뭉쳐서 진짜 에너지만큼 우리 같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고민하자라는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좋은 제안을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너지 이렇게 고갈되고 이러는 문제가 보니까 거의 뭐 전쟁 상황이나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렇죠? 전시 상황에 준하는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예.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대통령님께서 하셨어요. 자,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저기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저기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일 활용 가치도가 높은 게 바다 쪽에 해상 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실력이 안 되면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좋은 기술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과거에 우리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생산해서 다시 역수출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저기 산업을 많이 키워왔었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는 자세로 우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기 물건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는데 국어라는 에너지는 네. 국어라는 평화와 같다. 예. 이런 얘기가 갑자기 스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건 그건 좀 비굴감이 있는데 에너지도 비슷하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독립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게 이제 에너지를 중동에서 오일만 쳐다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브렌트 유럽에서 유럽에 있는 바다에서 나는 기름만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는 저런 석유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의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불효불급할 때에는 에너지를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정책들을 잘 아이디어 내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는 첫 번째 환경 문제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충이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에너지가 우선일 것 같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수기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그 온라인 시스템이나 원격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중동이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가 어쩌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빠른 발전을 이룰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네. 이번 정부에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을 수 있게끔 좀 빠른 정책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으로도 이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투자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문호를 열어주고 에너지일 때에는 좀 약간 호환성 있게 맞아요. 충분히 받아주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제가 그냥 한 예로 만약에 해상풍력 300메가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한 2조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300메가 정도 한다고 해도 그러면 2조 1,000억이라는 그 돈을 누군가가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 외국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문호를 좀 개방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면은 혹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도 삼성 휴대폰이라는 휴대폰이 중요한 거지 충전기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발전기를 잘 만드는데 역량을 국가가 좀 쏟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발전기
외에 나머지 것이라면 뭐 이제 이나 전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해저 케이블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타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호환성 있게 그러니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외국 것을 좀 싸게 가져다 써도 들여올 수 있게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그 머티리얼 그 원자재 자체 가격에 이게 등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렇게 외국 거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요 좀 어느 정도는 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외국 사람들이 손쉽게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이제 크게 하나 또 났어요. 뭐냐면 국가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20%는 국가가 지분을 갖는 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20%를 가지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저 회장님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건 떠나서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20%는 내 거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발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기시대로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를 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격이 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도한 국가 통제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국가가 그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에너지 절약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네. 절약만이 미덕은 아니고 네네. 에너지는 생존 전략이다. 그렇죠. 기준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 독립, 네. 에너지 주권, 네. 뭐 이렇게 좀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국민적 각성과 합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에너지 독립한다, 에너지 자립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군 자체만으로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전방 155마일 사이에 수많은 이렇게 뭐 사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들이 지금 한전에서 보내주는 송전 전력을 가지고 기저 전력으로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지금 현실일 텐데 그런 거를 마이크로 그리드화해서 각 사단별로 각각 독립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지붕에는 태양광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든 우리가 보통 보면 155마일 그쪽 보면 산등성이에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거 효율 좋은 것들을 잘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꼽고 그 위에다가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굳이 북에서 들어오는 거를 갖다 센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방도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쓴다라는 자주국방과 자주에너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부족한 거는 전력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나 군단 단위로 크게 나갔을 때는 그걸 마이크로 그리드를 또 더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ESS로 해서 저장해서 모은다든지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북한에서 타격을 한다. 그래도 한 개 사단만 떨어지고 전기가 잘못되면 한쪽만 그럴 텐데 이게 만약에 국가 전력망을 잘못하면 전력망 그냥 송전 철탑에 몇 개만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셧다운 돼버린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오케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전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기를 확보하는 건 우리 의지의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고 예. 정책 동력을 확 푸시하는 국민적 의지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네. 앞으로 그걸 우리 함께 모색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네네네. 너무 특별한 좋습니다. 이거 전문가 모시고 그러게요. 오늘 진짜 얘기 들으니까 저는 에너지가 진짜 소중한 거구나. 이게 점점 더 현실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석기시대로 안 돌아가려면 이 에너지 그럼요. 문제를 네. 빨리 선결 조건으로 해결해야 돼. 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가 에너지니까요. 전부 다 에너지. 네, 이것마저 없으면 그 어디 가서 죄송하지만 배터리 충전된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조금씩 호롱불에 석유 사듯이 사다가 그렇게 써야 되는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전쟁 중동발로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그 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